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5년 일본의 임금과 보너스, 그러니까 연봉과 상여금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정체돼 있고 보너스도 줄어드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과 보너스 지급 수준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상으로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기업 실적 회복,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너스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보너스는 민간 기업 종업원 5인 이상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너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도 84.5%에 달해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전체 지급액은 약 18조 5천억 엔에 달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수준인데요. 이는 일본 전체적으로 보너스 지급 여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만 놓고 보겠습니다. 대기업 107개사를 조사한 결과 2025년 여름 보너스 평균 타결액은 약 99만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37% 늘어난 수치이며 비교 가능한 통계 가운데 사실상 역대 최고치로 평가됩니다. 또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 114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여름 보너스와 일시금을 합친 평균이 86만 엔을 넘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은 오히려 보너스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정규직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여름 보너스는 약 45만 7천 엔입니다. 작년 43만 9천 엔에서 약 1만 8천 엔 늘어난 세미조 도쿄 지역의 경우 평균 보너스가 86만 엔을 넘겼고, 특히 연구 전문 서비스 업종은 무려 17% 이상, 건설업은 15% 이상, 숙박 외식 서비스업도 11% 이상 보너스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이 이제는 반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임금 인상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최대 노조 단체인 렌고가 2025년에 요구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무려 6.09%였습니다. 과거에는 2에서 3%만 요구해도 큰 성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된 인상률도 5.25%로 집계됐는데 이는 무려 3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률입니다. 특히 정규직 임금은 약 5.3%, 비정규직 임금은 6.5% 가까이 올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파트타이머나 계약직처럼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임금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기준 현금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1% 늘었고 정규직만 보면 3.8%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0.8%, 많게는 마이너스 1.7%까지 줄어든 달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많아졌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실제 체감은 별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보너스가 지급될 거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73%를 넘었고 그중 22%는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13%는 줄었다고 응답했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아예 보너스를 못 받는다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첫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식료품,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인재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는 인력 부족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사람을 뽑으려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셋째는 기업 실적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니 보너스와 임금에도 반영되는 거죠. 넷째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입니다. 노조가 예전보다 더 강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 분위기 역시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산다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대기업은 보너스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규직 평균 보너스가 45만 엔이라지만 대기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보너스 없음이라고 답한 중소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종별 격차도 큽니다. 연구 기술 서비스업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일부 IT 업종이나 전통 제조업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자의 체감은 다릅니다. 보너스가 늘었다고 해도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여전히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질 임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보너스 평균은 86만 엔 이상입니다. 월급의 약 2.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대기업 정규직은 여름 보너스로 100만 엔 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너스 수준은 30만 엔에서 50만 엔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있습니다. 즉 같은 일본 직장인이라도 몸담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일본의 임금과 보너스는 명목상으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보너스도 기본급도 크게 상승했고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본 사회 전체가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업, 노조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결과 30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생활 체감을 고려하면 아직 멀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 임금과 보너스의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정체가 아니라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본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면서 어디서 일하는 게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급여 체계와 일본의 임금 보너스 변화를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더 현실적인 답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